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분야도 이렇게 최신 나노, 바이오 이런 쪽이 아니라 정통 화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요, 원유를 이제 채취하면은 그 속에 원유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물도 있고요, 모래도 있고요, 가스도 있고요, 에어 같은 것들, 이 3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가 3상으로 들어있을 때 이 원유를 이 원유 속에 있는 오일만, 기름만 이제 분리하는 것을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오일 세퍼레이터가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선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오일 세퍼레이터는 매우 전통적인 것이고 매우 잘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선박 위에 올라갔을 경우에 어떤 효과를 어떻게 이제 세퍼레이션이 좀 효율이 떨어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선박에 올려서 실험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돈이 특히 매우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한 것은 이 오일 세퍼레이터가 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얼마만큼의 이 분리 성능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그 수력학적 특성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CFD라고 해가지고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그러니까 전산 유체역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철저히 이론적으로만 3상에서의 이론적인 분리 성능을 예측하는 그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 석사 과정인 투이 학생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진엔텍이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과제에 제가 참여를 해서 이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 발표 순서고요. 보통 그 CFD를 제가 발표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지오메트리라고 해가지고 구조를, 오일 세퍼레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매싱이라고 해서, 매싱은 뭐냐면 그냥 오일 세퍼레이터를 계산을 빵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한꺼번에. 매시라고 하는 것은 계산점이거든요. 계산점들을 많이 설정을 해서 그 계산점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다 보면은 마지막 출구에서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그 매시, 계산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매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지오메트리의 구조에 어떠한 CFD 모델을 사용했는지, 완전한 수학적인 식이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서 실험 조건을 이제 실험하는 조건을 그대로 저희 CFD 모델에 입히는 작업들, 그 다음에 결과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일 세퍼레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오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유 크루드 오일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코알레서라고 그래가지고, 이 코알레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와터가 밑으로 무거우니까요. 와터가 밀도 차이에서 밑으로 가라앉고요. 그 위로 오일이 뜨게 됩니다. 위에 그 오일층은 넘어와서 이쪽 오일 이제 장막인데요. 이 벽을 넘어서 오일은 이쪽 부분에서 빠져나오고요. 와터는 여기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스 성분은 위로 다시 나가는 그러한 3상 세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3상 리퀴드 가스의 3상 CFD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된 이 CFD 모델을 이용해서 오일 세퍼레이터 내에서의 하이드로다이내믹스, 즉 수력학적 특성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배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오일 세퍼레이터가요, 이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 배 위에서는 육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세 개의 운동을, 각 운동만 우리가 고려하면 롤링, 피칭, 요잉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각 운동을 하는 상태에서의 분리 성능을 예측하는 그러한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게 3 앵귤러 모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쪽이라서 조금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 안 하고 반쪽만 한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오일이 들어오고요. 원유가, 그 다음에 코알레서 거쳐서 와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일이 빠지고 가스가 위로 나가는 그러한 반쪽짜리
오일 세퍼레이터의 3개 각 운동을 지금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도하고 2도 정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좀 길어가지고 약간 좀 크게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배 위에 올라가 있으면 롤링 해가지고 이쪽 이거는 이제 이쪽 짧은 방향이죠. 짧은 방향에서 흔들리는 롤링, 그리고 상하 방향에서 흔들리는 요잉, 그 다음에 이 종방향, 긴 방향으로 앵귤러 모션으로 하는 피칭, 이러한 세 개의 앵귤러 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잉, 히빙, 서징이라고 하는, 얘는 움직이는데 병행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 운동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각 운동을 동시에 고려한 CFD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오메트리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원유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타공판이 들어있고요. 코알레서가 있어서 세퍼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와터 아웃릿, 오일 아웃릿, 가스 아웃릿, 여기에 이제 막이 하나 있어서 이제 오일과 와터를 구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메쉬ing 격자점인데요. 계산점이죠. 계산점을 이렇게 한 약 50만 개 정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흔들려야 되니까요. 흔들리는 것은 롤링은 1도, 요잉 2도, 피칭 2도, 그리고 페리오드, 흔들리는 그 주기는 10초, 8초, 8초, 이 세 개의 운동을 동시에 잡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게 그 세 개가 빠바박 움직이면 이게 쉬운 그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이게 세 개 다 움직였을 때 로테이션 매트릭스인데, 이 매트릭스를 NC 플루언트에서는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제 코딩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FD 모델이 되겠는데요. Continuity Equation, 연속 방정식이죠. 이게 총괄 물질수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 이퀘이션은 속도를 풀기 위해서 속도 압력을 풀기 위한 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터뷸런스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 식에는 드래그 포스라든가 리프트 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또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험적인 것보다는 되게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어프로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사실 코알레서 와터 엑시트하고 오일 엑시트에 보면은 이게 밑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거기 압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압이 걸리니까 내려오겠죠. 위에가 압이 높고 밑에가 압이 낮은데 흔들흔들하면요 이게 압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험에서도요, 실제 공정에서도 압을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압을 이제 PID 컨트롤러라든가 제어를 통해서 압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그 압을 저희가 CFD에서도 컨트롤을 해야지 이게 세퍼레이션이 되지, 그냥 두면 세퍼레이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이게 실험적으로는 아마 PID 컨트롤러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P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압을 제어를 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실험 조건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모델 파라미터스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모델들의 각각의 컨스턴트 상수들에 대한 값들입니다. 결과는 8가지 정도 보여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 버티컬 스탠드, 그냥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프레셔 프로파일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티컬 스탠드, 이게 아직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스 페이스, 와터 페이스, 와터 이런 이 각각의 위치마다의 속도 프로파일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CFD 모델을 통해서요. 이와 같은 어떤 흐름선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티컬 스탠딩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의 오일 세퍼레이터의 에피션시를 보면은 오일만, 저희가 오일을 이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오일의 분리 성능은 98% 정도가 되는데, 이 98%는 실제로 설계 조건이기도 하고요, 실험 조건이기도 합니다. 98% 정도의 성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지금 프레셔 컨트롤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건 실험 조건과 좀 다르죠. 프레셔 컨트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흔들흔들하면서 얘가 퐁퐁 이렇게 뜨면서 상당한 교란이 되고요. 그래서 오일 세퍼레이션의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플럭츄레이션의 유리하게 변하는 폭이 심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저희가 해결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매스 플로우도 이렇게 되고, 이거는 오일 아웃렛에서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모델상에서 프레셔 컨트롤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한 그 실험 결과 다른 75%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separation efficiency가요. 이 efficiency를 실험 조건, 사실은 실험을 아직 안 했습니다. 실험 안 했지만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실험하시는 분들이 생각은 이거 뭐 1, 2도 움직여서는 그 separation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설계했다. 근데 뭐 CFD에서는 96%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실험에서는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셔 컨트롤을 시험 조건에 비슷한 프레셔 컨트롤을 CFD에 입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대요. 여기서 생각하느라고요. 아무튼 아마 그 CFD에다가 그 PID 컨트롤러 개념을 이용해서 CFD 고사한 경우는 아마 매우 드물 겁니다. 저희가 아마 거의 최초로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걸 적용을 시켜봤더니 실험 조건과 매우 유사하게 아주 잘 플로레이트가 컨트롤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영상이 이건 이제 아까 보셨던 프레셔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유동 흐름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주 유동 흐름이 깔끔하게 되고 세퍼레이션 에피션시 상당히 높게 확인을 98% 나왔으니까요.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셔 컨트롤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프레셔라든가 벨러시티라든가 이런 매스 플로 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확인을 하고 계산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CFD 모델을 개발했고요. 실험하기 전에 배후에 올라가 있는 오일 세퍼레이터의 세퍼레이션 에피션시가 뭐 흔들려도 1, 2도 정도는 흔들려도 이 세퍼레이터의 성능은 98%를 유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오일 세퍼레이터를 만드는 전진 혜택에서 프리 오퍼레이팅 세퍼레이터는 흔들려도 1, 2도 정도는 흔들려도 충분히 그 스펙의 바이어가 요구하는 그런 스펙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백데이터 연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여기다가 PBL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Population Balance 모델이라고 하는 지금 입자 수치식이 입자가 지금 100마이크로미터밖에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일이라든가 와터 드롭넷이 다양한 입자 분포를 갖고 있어요. 20마이크로미터에서 크게는 1mm까지 이런 다양한 입자의 분포를 갖는데 지금은 완 사이즈로 계산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파퓰레이션 밸런스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이즈가 들어갔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세퍼레이션이 되는지 좀 더 정교한 모델을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